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사태가 폭발 단계로 치닫고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세 가지 타협안을 내놨습니다. 첫째, 올 추석까지 지지율이 10%에 도달하지 않으면 물러나겠다. 두 번째, 정병국 의원을 위원장으로 혁신위원회를 만들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 3명의 최고위원이 당무를 거부하면 지명직 최고위원을 선임을 해서 당을 이끌어가겠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안을 지금 이 반대파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과거 바른정당 유승민계 출신의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최고위원들은 당무를 계속 거부하고 있고, 그리고 하태경 의원은 지역위원장, 그러니까 지구당 위원장들이죠. 지역위원장 100여 명 중에서 50 내지 60명의 서명을 받는 연판장을 돌리겠다. 이렇게 강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과거 한국당에서 탈당을 했던 정운천 의원이 다시 한국당으로 복당할지 모른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에게는 참으로 잔인한 사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손학규 대표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출신입니다. 옥스퍼드는 1096년에 교육을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923년이나 됩니다. 세계 지성사에서 우뚝 솟은 상아탑이죠. 16세기에는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를 받아들여서 영국의 문예 부흥을 이끄는 그런 역할을 했고, 18세기 산업혁명 때는 산업혁명에 필요한 지식 기반을 제공을 했습니다. 19세기에는 여성 계몽운동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항상 이 옥스퍼드 대학교는 역사의 선두에 서서 어떤 문명과 진보, 계몽의 이런 장을 열어왔던 것입니다. 옥스퍼드의 이 핵심은 합리성입니다. 각자가 이 졸업생들이 각자가 다른 세상을 보는 다양한 눈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철학과 인생관을 실천하는 데의 방법은 합리적입니다. 막 이렇게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이런 왔다 갔다 한 행보를 하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자신의 소신지 이 모든 옥스퍼드 졸업생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역사를 주도한 사람들의 대개 공통점은 그래 했습니다. 어떤 그 확실한 소신을 펴는 합리성, 그리고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일관성, 그리고 이제 혹세무민하거나 이런 것은 이 진정한 옥스퍼드 졸업생들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 옥스퍼드 졸업생들을 옥소니안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대표적인 옥소니안은 제가 꼽아보자면 영국의 국왕이 2명이 있고, 그리고 영국의 총리를 지낸 사람이 한 30명 내외가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국왕이라든가 또는 이 국가 원수를 포함을 하면 전 세계적으로 한 50명 내외가 되고, 노벨상 수상자만 해도 50명 내외가 됩니다. 대표적인 이 옥소니안,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정치인을 꼽자면 영국의 마가릿 대처, 미국의 빌 클린턴, 그리고 누굽니까?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 파키스탄의 베나지르 부토, 이런 사람들,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 철학자 존 로크, 토마스 홈즈, 그리고 음악가 앤드루 로이드 웨버, 그 유명한 이 오페라의 유령을 작곡한 사람이죠. 앤드루 로이드 웨버.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 이 희극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
시인 T.S. 엘리엇. 제가 옆에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옥소니안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왜 손학규 대표에 관한 이 동영상 칼럼을 여러 차례 진행을 하느냐? 왜냐? 그의 선택이, 그리고 그가 우리나라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정체성의 혼란, 위선, 그리고 이 잦은 탈당, 이런 것들을 가장 압축적으로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손학규와 바른미래당의 문제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보수냐 진보냐, 이 당이 우파냐 좌파냐, 이도 저도 아니고 분명히 중도 보수를 표방하면서 당을 만들었는데, 손학규 대표는 중도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서 중도가 설 당이 있다. 나에게 시간을 달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4.3 보궐선거에서 이 바른미래당은 사실상 참패를 했고, 오히려 문재인 좌파 정권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이 한국당이 후보를 당선시키는 데에 방해,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뚜렷한 정치적 이념적 좌표도 확보하지 못하고 문재인 좌파 정권을 막는 데에 장애물로 작용을 한 것. 그래서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유권자들이 도대체 이 당의 정체성은 뭐냐? 이 당이 지향하는 것은 뭐냐? 아니, 국가가 있어야 정당이 있는 것인데 자신들의 알량한 중도 놀이로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을 막는 이런 커다란 국가적 과제에 방해가 됐던 것, 이런 것들을 많은 국민이 걱정을 하는 것이죠. 제가 왜 오늘 칼럼 제목을 옥스퍼드 동창들이 손학규에게 묻는다. 당신은 누구요? 당신의 정체성은 뭐요? 손학규 대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당에서 도움을 받아서 친정 한국당에서 성장을 해서 삼선 의원, 도지사, 장관을 지낸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탈당을 해서 민주당에 가서 민주당 대표를 맡으면서 한미 FTA를 반대했다. 그리고 4대강 공사에 대해서 반대했다. 아니, 한미 FTA를, 여당의 경기도지사, 이 보수정당의 경기도지사를 지낸 사람이 이 한미 FTA를 반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옥소니안, 옥스퍼드 졸업생 중에서 대표적인 경제학자 애담 스미스, 자유방임론, 자유시장경제의 신봉자 애담 스미스가 손학규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보수정당의 경기도지사와 장관을 지낸 사람이 이 일종의 자유무역주의, 자유방임주의, 자유시장경제의 산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을 왜 반대했느냐?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제가 오늘 제목에 다룬 것이죠. 제가 오늘 왼편에 역시 옥소니안, 옥스퍼드 졸업생, 손학규 대표의 옥스퍼드 동창, 시인, 대표적인 영국 현대문학의 시인 T.S. 엘리엇가 발표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애송하고 좋아하는 황무지 시를 제가 다시 올려놨습니다. 전체가 400여 행이나 된 긴 거지만 맨 앞부분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고 애송하는 부분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황폐해진 유럽의 정신문명의 황폐성을 고발하면서 또 마지막에는 또 새로운 구원을 얘기한, 희망과 구원을 얘기한 T.S. 엘리엇의 황무지.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건망증이 있는 눈으로, 이 눈은 스노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지를 덮고 마른 감자로 약간의 목숨을 살려주었다. 시청자 여러분, 손학규 대표와 바른미래당에게 지난 겨울은 진짜 이 4월에 비하면 따뜻했습니다. 건망증 있는 눈으로, 이 중도라는 건망증 있는 눈으로 쌓여 있어서 정작 자신들의 실체,
정체성의 방황이라고 하는 실체를 모르고 그저 마른 감자로 연명하면서 살았던 것이지요. 그런 손학규와 바른미래당에게 4월은 잔인한 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황무지의 이 거센 바람이 그리고 따뜻한 봄볕이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이 잠들어 있는 손학규 대표와 바른미래당의 정체성의 혼란이라고 하는 뿌리를 지속한 4월이라는 현실, 4월 3일 보궐선거의 단비가 깨워내고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와 바른미래당이 길을 잘 찾아야 그들도 살고 한국의 우파 세력이 살고 내년 4월 총선 때 대한민국의 운명이 살아납니다. 바른미래당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중도를 표방을 하면서 우파표를 분열시키면 서울과 수도권에서 많은 곳에서 우파가 참패할 수 있습니다. 4월 잔인한 달에 손학규 대표와 바른미래당은 정신을 차리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